네, 과학 A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어제는 이제 생물 다양성이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생물이 다양하다는 것에 대해서 약간 중요성을 우리가 잊고 살지는 않았는지 뭔가 그런 내용이었죠. 그래서 하나의 종이 없어진다고 나머지 종이 그냥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의 종만 없어져도 그 파급 효과로 타고 우리에게까지 영향을 미쳐서 결국 그랬잖아요. 결국 생물 다양성이 줄어들고 인간이 생태계를 파괴하고 이제 가축을 기르고 인구의 밀도가 엄청나게 높아지면서 생물 다양성이 감소되어서 결국 바이러스 이런 팬데믹까지 늘어나는 이런 우리가 연쇄작용을 한번 어제 봤었습니다. 자, 오늘은 이어서 이제 수업 내용 이어서 지난주에 하던 변이를 한번 이어서 해볼게요. 자, 변이가 뭐였나요? 변이는 같은 종류의 생물 사이에서 나타나는 생김새와 특성의 차이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변이와 변주곡이 뭐 비슷한 말이다 뭐 이런 얘기 했었죠. 영어로는 똑같고요. 그죠? 그래서 변이의 예시로 우리가 뭐 사람이 저마다 생김새가 다르다. 그래서 뭐 인종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차이와 차별에 대한 얘기도 했었던 거 기억나나요? 그죠? 그다음에 변이 예시로 바지락의 껍데기 무늬가 조금씩 다르다. 네, 이런 거 했었고 그다음에 얼룩말도 다 똑같아 보일지 모르겠지만 줄무늬의 색과 간격이 조금씩 다르다. 즉 생김새의 차이인 변이를 보인다 라고 했었어요. 자, 그 다음에 코스모스 역시 이게 뭔가 빨간색과 하얀색 사이에 수많은 연한 분홍과 진한 분홍이 있었죠. 그래서 그런 꽃잎의 색이 정말 그라데이션으로 다 다르고 그다음에 잎의 크기와 모양들도 서로 다르다. 그러니까 생김새 차이인 변이를 보인다. 코스모스 역시. 맞아. 변이에서 핵심이 뭐였어? 변이는 생김새나 특성의 차이야. 생김새나 특성의 차이. 생김새 특성의 차이. 근데 전제 조건이 붙었어. 이게 되게 중요한 전제 조건이었어. 무슨 전제 조건? 한 종에서. 그래서 뭐야? 내가 코스모스랑 다른 건 변이가 아니야. 그건 우리는 그냥 다른 종이기 때문에 다른 것뿐이야. 한 종에서 사람 안에서 생김새와 특성의 차이, 코스모스 안에서 생김새와 특성의 차이인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뭐 아예 다른 종류에는 해당이 안 되는 얘기죠. 변이라는 얘기는. 괜찮나요? 내가 세균이 된다고 해서 그게 변이가 되는 게 아니라고. 나와 세균은 다른 종일 뿐이야. 그죠? 자, 그러면 우리 해보기 활동부터 이제 해보자라고 이제 저번 시간에 하면서 끝났는데 이제 해보기 활동을 진짜로 해봅시다. 자, 여우의 생김새와 특징이 다른 이유는 무엇일까라고 했네요. 교과서 뭐 100 이쪽인가요? 100 이쪽 펴보세요. 해보기 활동 있죠? 필기를 해가면서 들읍시다. 얘들아, 우리는 시험을 안 보니까 필기가 별로 안 중요한 건 맞아. 필기가 별로 안 중요한 건 맞는데 너네가 지금 해둬야 할 것은 뭐냐면 내년을 대비해서 해둬야 될 것은 선생님이 말하는 걸 핵심만 받아 적는 연습을 해야 돼. 뭐가 핵심인지를 구별하는 연습을 해야 된다고. 이제 그걸 잘하는 친구들이 내년에 과학을 정말 잘하냐 못하냐를 가르는 거죠. 그죠? 그래서 탐구 목표는 여우의 생김새와 특징이 다른 까닭을 환경과 연관지어 토의하고 발표할 수 있다. 상황이 뭐 여의치 않으니까 뭐 토의까지는 안 하더라도 스스로 한번 여우의 생김새와 특징이 왜 다를까를 환경과 연관지어서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죠. 세 종류의 여우를 나타냈대요. 자, 요렇게 세 종류의 여우. 자, 북극 여우, 붉은 여우, 사막 여우입니다. 자, 우리나라는 이 세 종류의 여우를 다 찾아보기 힘든 국가죠. 근데 뭐 북극 여우는 당연히 북극에 있는 너무 귀엽다. 그죠? 북극 여우. 북극에 살죠. 즉 극지방 생태계. 극한의 추운 환경에 적응한 동물입니다. 그죠? 그다음에 붉은 여우는 약간 어디 사냐면 아메리카 지역에 살아요. 아메리카 지역. 남아메리카, 북아메리카 거기. 얘는 뭐냐면 그냥 온대 초원. 온대는 뭐죠? 따뜻하다. 초원이다. 그냥 우리가 살고 있는 데가 온대 초원, 숲인 거죠. 그죠? 그 다음에 그냥 평범한 환경에 적응한 거지. 생태계라는 말을 붙여줄까요? 그 다음에 사막여우는 어디 살아요? 사막에 살아요. 사막. 그래서 자, 좀 구분을 해보자면
북극에 적응한 북극여우는 뭔가 좀 춥고 극한의 추운 환경에 적응했을 거고, 사막 생태계에 적응한 사막여우는 덥고 건조한 기후에 적응했을 거야. 반대로 뭐 온대초원 생태계는 그냥 뭐 쏘쏘, 그죠? 쏘쏘. 그럼 그냥 뭐 온도도 그럭저럭, 뭐 강우량도 그럭저럭, 뭔가 이런 생태계일 거예요, 그죠? 근데 얘네가 다 생김새가 다르게 생겼단 말이죠. 그럼 생김새가 왜 이렇게 다르게 생겼을까라는 지금 걸 한번 환경과 연관지어서 생각을 해보자라는 거죠. 자, 북극 여우의 동영상을 한번 봅시다. 실행이 안 되지? 원래 소리가 없는 영상인가 봐요. 네, 북극 여우입니다. 털이 굉장히 복슬복슬하고 하얗죠. 주변이 이제 온통 하얀 눈밭이니까 아무래도 포식자에게 사냥을 당하지 않으려면 이제 하얀 털을 가진 개체들이 유리해서 이제 하얀 털을 가진 여우만이 살아남았을 거예요. 그죠? 그런 식으로 하얀 털이 되어갔겠죠, 점차. 너무 귀엽죠? 아, 이게 북극여우입니다. 북극여우. 자, 그 다음에 이 친구는 이제 온대초원에 사는 이제 그 붉은 여우입니다. 실제로 좀 털이 이제 아예 뭐 새빨간색은 아니지만 약간 황토색보다는 좀 더 주황색에 가까운 색이죠. 네, 그래서 주토피아의 닉 기억나나요? 니콜라스? 걔가 이제 여우인데 붉은 여우를 모티브로 했겠죠. 좀 실제로도 비슷하게 생겼는데 얘가 약간, 얘는 왜 온통 주변이 풀밭인데 왜 약간 붉은색을 띌까를 한번 추측을 해보면 얘는 주로 뭐 풀밭에도 살지만 보통은 숲에 살죠. 숲을 돌아다니는데 숲에 온통 나무가 있고, 온도초원의 나무들은 좀 키가 크니까 다 기둥이 이제 약간 갈색이잖아요. 나무 기둥 갈색이잖아요. 줄기. 그래서 그 갈색에 아마 맞춰서 이런 털색을 가지지 않았을까. 근데 아까랑 차이점이 뭐냐면 얘는 좀 털이 좀 짧아요. 그리고 아까 북극여우 귀는 요만했잖아요. 근데 얘는 귀가 좀 더 커졌죠. 귀의 차이 보이나요? 얘는 귀가 거의 무슨 그냥 장식용처럼 약간 달려있는 수준이라면 얘는 아예 귀가 뾰족하게 이렇게 뭔가 크게 달려있죠. 그다음에 또 뭘 봤냐면 이 주둥이를 봐봐. 주둥이. 이 주둥이가 얘는 뭉툭한데 얘는 좀 뾰족하게 더 많이 나와 있어요. 그죠? 괜찮나요? 좀 이게 특징이 보이나요?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사막여우를 봅시다. 자, 사막여우. 자, 사막여우 너무 귀엽죠? 자, 사막여우인데, 자, 동영상에서도 보다시피 사막여우는 털이 아예 뭐 짧다 못해 이게 있나 없나 싶을 정도의 털이죠. 그 다음에 귀가 얼굴보다 더 커요. 그죠? 귀가 얼굴보다 더 크고, 주둥이를 보면 얼굴의 절반이 주둥이야. 그죠? 주둥이도 엄청 크죠? 이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막이라는 그 모래 환경에 맞춰서 좀 털색이 밝은 모래 색깔이죠. 밝은 황토색. 그죠? 자, 요런 특징들이 있었습니다. 자, 북극여우는 몸집이 크고 귀가 작다. 그 다음에 주둥이도 작다. 주둥이랑 귀가 비슷한 맥락에서 작은 건데 좀 이따 설명해 줄게요. 주둥이도 작다. 털색이 희다. 털이 북슬북슬하다. 털이 길죠. 털이 길다. 그다음에 붉은 여우는 몸집이 북극여우보다 작고 사막여우보다 크죠. 그리고 귀 역시 북극여우보단 크고 사막여우보단 작고, 그다음에 주둥이 역시 그 가운데고, 그다음에 털색이 붉죠. 그다음에 털이 중간이죠. 털이 중간. 그다음에 사막여우는 몸집이 크고 귀가 크다. 주둥이 크다. 털색이 모래색과 비슷하다. 털이 짧다. 그죠? 이런 차이가 있죠. 자, 그럼 각각의 특징들이 왜 그렇게 발전할 수밖에 없었는지 한번 환경을 봅시다. 환경. 자, 환경을 보면, 자, 북극은 눈이 많이 오고 기온이 낮다. 그죠?
기온이 극한으로 낮은 그런 생태계에 적응한 게 북극여우. 북극여우는 풀이 자라고 따뜻하다. 사막여우 모래가 많고 덥다. 덥고 이 말을 빼놓다니 믿을 수가 없는데, 자, 이 교과서 PPT인데, 자, 건조하다를 빼놓으면 안 되죠. 건조하다. 건조하죠. 이게 사막에서 가장 중요한 건 건조함에 적응하는 거예요. 건조함. 사실 더운 거는 뭐 적응할 수도 있을 것 같아. 그죠? 왜냐면 열대우림에 사는 그런 사람들도 있잖아. 근데 열대우림에 사는 그런 민족은 많아도 사막에 사는 민족은 별로 없어요. 그 이유는 물이 없기 때문이야. 인간은 이제 물이 없으면 한 뭐 일주일만 가도 죽죠, 사실은. 그리고 특히나 저런 더운 데서는 땀도 많이 흘리고 하니까 일주일도 못 가서 죽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더 건조한 기후, 물이 없는 기후에 적응하는 게 되게 힘든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적응해서 왜 이런 생김새가 되었는지 한번 설명을 해볼 테니까 납득이 가나 잘 들어봐요. 이해가 가야 돼. 자, 몸집이 크고 귀가 작다, 주둥이가 작다. 몸집이 크다. 몸집이 크다는 거는 추운 기후에 어떤 이점을 줄까? 지방이 많겠죠. 지방이 많아서 추위에 적응 가능하죠. 추위에 적응 가능. 괜찮아요? 몸집이 크다는 건 우리 몸속에 지방층이 두껍다는 거니까 추위에 잘 적응할 수 있다. 이거 이해돼요? 그다음에 귀랑 주둥이가 작다는 건 뭐냐면, 귀랑 주둥이는 어떤 특성을 갖고 있어, 얘들아? 얘들아, 우리 한겨울에 추울 때 막 귀가 떨어질 것 같은 그런 그 생각한 적 있어요? 막 귀가 너무 춥잖아. 막 귀가 막 감각이 없고 진짜 귀가 떨어질 것 같아, 이런 말 하지 않아요? 막 그래서 막 귀 이렇게 막고 다니고 이러잖아요. 너무 막 바람이 많이 불면. 그 이유가 뭐냐면, 귀나 우리는 이제 입이 돌출되지 않았죠, 거의. 사람은 입이 돌출되지 않았는데, 여우는 아까도 봤다시피 이렇게 입이 돌출되어 있잖아요. 아, 이 입이 아닌데, 이 입이죠? 입. 귀나 입은 돌출되어 있죠, 돌출. 그렇기 때문에 뭐가 맞냐면 열을 발산시키는 기능을 해요. 돌출되어 있는 부분이니까 열을 이쪽으로 많이 발산시키는 거죠. 근데 귀랑 주둥이가 작다는 건 열을 조금만 발산시키겠다는 거니까 열을 내가 갖고 있겠다는 뜻이죠. 괜찮아요? 그래서 북극여우는 이렇게 돌출되는 부분은 적고 몸집 자체는 크고, 이렇게 해서 이제 추위에 적응을 한 거죠. 털색이 희다는 아까도 말했다시피 눈이 많은 기후에 적응을 한 것이고, 그래야 포식자들이 나를 못 볼 테니까, 그죠? 하얘야 눈 속에 섞여서 내가 여운지 눈인지 분간을 못 할 테니까. 그다음에 털이 길다. 얘 역시 이제 열을 보존하기 위한 거죠. 열이 나가지 않고 보존하려고 털이 긴 거죠. 우리가 털코트 입듯이, 그죠? 자, 붉은 여우 봅시다. 붉은 여우는 나머지는 다 중간이니까. 왜냐면 중간 정도의 기온이니까, 그죠? 근데 털색이 붉다만 뭐다? 주변에 이제 나무가 많으니까 나무랑 비슷한 색깔, 붉은 갈색, 나무랑 비슷한 색깔을 띠는 거죠. 그 다음에 사막 여우는, 자, 몸집이 작다는 건 뭐야? 지방층이 얇다. 더위에 적응한 거죠, 더위. 그 다음에 귀가 크다. 주둥이가 크다. 얘는 돌출부가 큰 거죠. 돌출부가 큰 거죠. 크다. 다른 말로 열을 발산을 많이 하겠다. 나는 여기가 너무 더워. 그래서 열을 발산을 많이 할 거야, 라는 뜻인 거죠. 그 다음에 사막의 모래색과 비슷하다. 얘도 똑같은 이유. 그 다음에 털이 짧다. 모래색과 비슷해야 천적이 나를 덜 발견할 테니까. 천적. 그러니까 즉 먹히지 않기 위해 이런 거죠. 먹히지 않기 위해. 그 다음에 털이 짧다. 털이 짧다는 건 또 역시 더위에 적응한 거죠. 털이 짧아야 내가 무언가를 이렇게 땀을 배출하기도 용이하고, 그죠?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말을 하는 게 되게 위험하다는 거죠. 이거 한번 잘 들어봐. 여기서부터 되게 중요한 말을 할 건데, 자, 나는 사막에 적응하기 위해서 털이 짧아졌어 라고 말하면 맞아? 사막 여우는 더위에 적응하기 위해서 털이 짧아졌어. 이게 맞아? 반대가 돼야 돼. 사막 여우는 더위에 적응하기 위해가 아니라 더위에 적응하여 몸집이 작아지고 털이 짧아진 거야. 이게 무슨 차이가 있냐면, 봐봐. 우린 사람이죠. 자, 사람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뭐 너무 잘 알죠. 우리 스스로니까. 근데 사람들이 갑자기 화성으로 단체 이주해. 화성.
그러면 화성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뭐 압력은 비슷하니까 기압은 비슷하니까 잠시 제껴두고 화성은 우리보다 한 50도에서 100도 정도 낮죠. 50도에서 100도 맞나요? 이거 내가 우주 잘하는 우리 강인이나 현준이가 아니면 혹시 얘기해주세요. 자, 50도에서 100도? 맞나? 아무튼 이렇게 낮죠. 아무튼 기온이 낮아요. 기온이 낮다. 우리가 한 번도 적응해본 적 없는 이런 환경이죠. 그리고 물이 없어요. 뭐 얼음이 있다고는 하지만 너무 미미하기 때문에 그걸 뭐 녹여서 뭐 끓여 먹을 수도 없고 그죠. 물이 없죠. 자, 그래서 기온이 낮고 물이 없는 기후입니다. 우리가 근데 갑자기 기온이 낮고 물이 없다고 해서 뭐 물이 없으니까 뭐 물이 없어도 살 수 있는 생물로 진화를 한다거나 아니면 기온이 낮다고 해서 막 갑자기 털이 막 자라거나 막 몸집이 갑자기 커진다거나 이러나요? 아니겠죠. 당연히 아니야. 우리가 무슨 포켓몬스터도 아니고 그렇게 될 수는 없어요. 근데 이게 왜 그럼 이렇게 되는 이유가 뭐야? 생김새가 다 달라졌으니까 뭔가 처음에는 비슷하게 시작을 해서 다 달라졌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 변이가. 그럼 어떻게 된 걸까? 진화에 대한 얘기가 여기서 약간 나오는 건데 너무 어려운 얘기니까 간단히만 얘기하면 진화는 뭘 위해서 됐는 게 아니라 옛날에는 다 똑같은 여우들이 살고 있었어. 근데 그 중에 몸집이 큰 친구가 북극에서 더 잘 살아남은 거죠. 그 중에 털색이 붉은 친구가 더 잘 살아남은 거죠, 초원에서. 그다음에 그 중에 몸집이 작고 키가 큰 친구가 사막에서 잘 살아남은 겁니다. 그럼 결국 나머지는 다 죽고 그 북극 여우는 몸집이 크고 흰 애들만 살아남다 보니까 그런 애들이 계속 교배를 해서 자식도 비슷한 애들을 낳았겠죠. 그러다 보면 계속 몸집이 크고 털색이 흰 애들만 있게 된 거죠. 남아있게 된 거죠. 이게 진화의 이제 기제인 거죠. 기제라고 말하면 어렵고 진화의 방법인 거죠. 그러니까 맨 처음엔 비슷하게 시작하더라도 뭔가 환경에 적응한 애들만 살아남게 되는 거죠. 나머지는 다 죽어버리고. 그러면 환경에 적응해서 살아남은 친구만, 생물만, 자, 친구라고 얘기하면 안 되고 생물만 교배가 가능한 거죠. 교배라는 건 자손. 다른 말로 자식을 낳을 수 있었다고. 교배가 가능했다. 그럼 자식을 남겨야 결국 내가 가진 특성이 반영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내가 자식을 안 낳으면 나를 닮은 사람은 다음 세대에 없잖아. 근데 내가 자식을 낳으면 다음 세대에 나랑 비슷한 특징을 가진, 나랑 똑같은 유전자를 가진, 똑같은 아니지만 나의 유전자를 반 정도 가진 자손이 태어난 거죠. 그죠? 그런 식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진화는 환경에 적응해서 포켓몬스터처럼 막 진화를 하는 게 아니라, 선생님이 포켓몬스터 되게 싫어하는데 진화에 대해 되게 안 좋은 오개념을 심어주는 것 같아서 그렇게 막 변하는 게 아니라 이제 여러 그런 세대를 걸쳐서 살아남은 생물만 교배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 환경에 잘 적응한 애들만 살아남아서 자식을 낳고 그 자식이 부모를 닮아서 계속 그 비슷한 애들만 이제 살아남게 되는 그런 이제 기작인 거죠. 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모든 별로 생김새가 다른 까닭을 토의하고 내용을 발표해보자 했는데 이미 선생님이 다 얘기했으니까 잘 정리만 해서 교과서에 좀 적어 놓읍시다. 그죠? 표에 채워 놓으세요. 그럼 사막과 반대로 추운 북극에 사는 북극여우는 생김새도 사막여우랑 반대인가? 나 사막여우의 귀는 커. 근데 북극여우 귀는 작지. 나 사막여우의 털은 얇고 빽빽해. 북극여우의 털은 두껍고 더 빽빽하지. 그러니까 더운 사막에 사는 나 사막여우는 몸 안의 열을 내보내기 위해 귀가 크고 털이 얇은 편이야. 하지만 추운 북극에 사는 북극여우는 몸 안의 열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귀가 작고 털이 두껍고 아주 빽빽. 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겠죠? 정리가 다 잘 됐으면 좋겠고. 붉은 여우는 뭔가 이 둘의 가운데도 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한 거죠, 사실. 자,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있다. 추운 북극 지역에 사는 북극 여우는 외부의 열을 덜 뺏기기 위해서 몸집이 크고 키가 작다. 외부의 열을 덜 뺏기기 위해. 요 두 가지 말이 중요한 거죠, 이 문장에서는. 다음에 사막에 사는 사막 여우는 외부로 열을 많이 방출하기 위해 다른 여우에 비해 몸집이 작고 귀가 크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지금 여기에 해당하는 이제 말들은 교과서에 이렇게 밑줄 쳐놓으면 좋겠죠. 자, 환경과 생물 다양성의 관계에서 같은 종류의 생물이더라도 환경이 달라지면 달라진 환경에 가장 적합한 변이를 가진 개체가 자손을 많이 남긴다. 자, 뭐라고? 내가 막 진화를 하고 싶다고 해서 당장 진화를 하는 게 아니라 환경이 달라지면 환경에 가장 적합한 변이를 가진 개체가 자손을 가장 많이 남긴다. 왜? 살아남으니까. 나머진 다 죽어버리는 거야. 얘들아, 환경이 달라지면 보통 생물은 죽어요. 인간은 뭐 추워지면 불을 피우죠. 더워지면 에어컨을 켜고요. 그런 식으로 인간은 뭔가 뛰어난 지능을 바탕으로, 그래서 많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거죠. 뛰어난 지능을 바탕으로 이것저것 조작을 할 수 있으니까 우리는 사실 환경에 적응하는 그런 속도가 되게 빠르죠. 근데 동물들은 그게 안 돼. 하다못해 집도 없잖아요, 걔네들은. 그러니까 내 몸을 막을 그런 것도 없잖아. 그냥 환경이 변하면 내던져지는 거야. 내던져져서 견디는 거죠. 견디다 대부분은 죽고 뭔가 내가 적합한 특성을 가지면 걔네만 살아남아서 자손을 남기고 그렇게 변이가 진행이 되는 것이죠. 요 말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걸 잘 이해해야 되고 잘 이해가 안 되면 나한테 질문이라도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적응이라는 건 단순히 정말 한순간에 일어나는 게 아니라 오랜 시간 자손을 낳아서 변이가 생기고 결국 생물이 다양해지게 된다. 생물이 다양하다는 건 결국 변이가 바탕이 되는 거잖아요. 변이에 의해서 생물이 다양해지는데 이 변이는 뭐다? 환경 때문에 생긴다. 결국 환경과 생물은 또 상호작용한다. 생태계의 특성이죠. 환경과 생물은 상호작용한다. 생태계의 특성 중에 하나인 변이를 받습니다. 자, 그래서 다른 환경에서 오랜 시간 살다 보면 서로 다른 무리로 나눠질 수 있다. 다른 종류가 될 수 있다. 네, 뭐 이런 거죠. 그다음에 환경이 다양하면 생물 다양성은 증가한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왜냐면 환경이 다양하면 결국 변이가 다양해지잖아요. 그 환경 각각에 맞춰서 변이가 늘어날 거고 따라서 생물 다양성이 증가하게 될 거다. 괜찮나요? 자, 되게 중요한 슬라이드였습니다. 오늘 하루에 가장 중요한 이제 슬라이드고요. 이 부분을 머릿속에 이 부분만 넣고 가도 선생님 더 바랄 게 없겠습니다. 자, 스스로 확인하기 103쪽 아래 봅시다. 자, 같은 종류의 생물 사이에서 나타나는 이 같은 종류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선생님이 여러 번 강조했죠. 그래서 같은 종류의 생물 사이에서 나타나는 생김새나 특성의 차이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라고 했네요. 답은 변이죠. 네, 여우처럼 다른 환경에 적응하여 생물 다양성이 높아진 차례. 원래는 여우가 모두 뭐 붉은 여우 뭐 이렇게 비슷하게 생겼었겠지만 이제는 나눠졌잖아요. 북극에 사는 북극여우, 그다음에 사막에 사는 사막여우, 그다음에 온대 초원에 사는 붉은 여우. 이렇게 다른 환경에 적응하여 생물 다양성이 높아진 사례를 찾아보자라고 했는데 떠오르는 거 있나요? 뭐가 떠오르나요? 뭐가 있을 수 있죠? 곰이 좀 대표적으로 여우처럼 좀 다르잖아요. 북극곰이 있고 사막에는 뭐 곰이 없지만 뭐 아메리카 지역에는 이제 붉은 곰, 그다음에 갈색곰, 회색곰 뭐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있죠. 이렇게 북극곰에 사는 북극곰과 로크 산맥에 사는 회색곰. 얘들아, 회색곰은 왜 색깔이 회색일까? 로크 산맥이 어떤 산맥이죠? 이렇게 약간 바위산에 사는 애들은 다 회색곰이에요. 바위산에 사는. 근데 막 이렇게 숲이 우거지고 이런데 숲에 사는 곰들은 갈색곰이죠. 반대로 나무가 많으니까. 이런 뭐 흥미로운 사실, 그죠? 이렇게 회색곰, 북극곰. 자, 요 사진 굉장히 마음 아픈 사진이에요. 요 사진 되게 유명한 사진이잖아요. 이렇게 빙하가 녹아서 요만한 빙하에 지금 북극곰이 올라타 있는 요 사진. 네, 자, 좋아요. 자, 통합 자료실. 다양한 환경에서 살아가는 생물이라고 이제 뭐 나와 있는데 아프리카의 초원은 이제 우리가 맨 첫 시간에 사바나라고 불렀던 친구들, 그죠? 그래서 기온이 높고 비가 거의 오지 않는 건기와 비가 많이 내리는 우기가 뚜렷하게 구분이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우기 동안에 키가 작은 나무와 풀이 막 자라다가 이제 건기 때 얘네들이 이제 서서히 말라 죽는 그런 이제 생태계입니다. 희한한 생태계죠, 여기도. 그리고 이제 나무로는 바오밤 나무가 있었죠. 뚱뚱한 나무. 그래서 물을 막 저장하는 거죠. 줄기가 뚱뚱해서 비가 많이 내리는 우기에 물을 잔뜩 저장했다가 건기에 그걸 쓰면서 버티는 이런 나무였습니다. 그래서 얼룩말, 코끼리, 기린 등의 초식동물. 풀이 많으니까 초식동물이 번성을 한 거죠. 그 다음에 초식동물이 많으니까 사자, 표범 등의 육식동물이 같이 번성을 한 겁니다. 사바나는 건기에 화재도 되게 잦아요. 그러니까 누가 불을 지르는 게 아니라 너무 건조한데 사바나가 아프리카니까 굉장히 덥잖아요. 그러니까 기온은 높고 건조하니까 계속 불이 붙어요. 우리나라는 기온이 높을 때, 그러니까 여름에 기온이 높을 때 되게 습하죠. 장마가 있고 이러니까 습하니까 뭐 자연적으로 불이 붙는 일은 거의 없잖아요. 습하니까. 근데 이제 아프리카나 지중해 이제 저 유럽 쪽에 그리스 뭐 이쪽 지중해 쪽의 기후는 이제 여름에 되게 덥고 건조합니다. 이러면 이제 화재가 자연적으로 많이 발생하죠. 네, 그래서 그런 것도 이제 적응을 한 생물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라이언킹의 배경도 이 사바나 기후죠. 그래서 라이언킹 우리 첫 시간에 라이언킹 그 OST 이제 보면서 이제 생물 다양성의 초반을 열었었는데 이제 거기에 대한 다큐멘터리입니다. 한번 볼까요? 얼룩말, 뭐 물소, 까만 애가 물소고 제 가젤인가요? 저 뿔 달린 황토색 친구는 가젤. 뭐 이렇게 있는 거죠. 그리고 보면은 지금 풀들과 저기 뒤에 보면은 좀 더 짙은 초록색인 애들은 약간 작은 관목 같은 거, 나무 같은 거 그런 거죠. 나무가 정말 두 그루밖에 안 보이네요, 이렇게 그죠? 자, 아프리카의 초원 생태계가 있다. 여기 아프리카 코끼리, 그물무늬 기린, 톰슨 가젤, 그랜트 얼룩말, 표범 사자. 그래서 요 초식동물 얘네 이렇게 초식동물 무리들은 이제 작은 초원이 많으니까 되게 초식동물이 발달했고 얘네를 잡아먹고 사는 사자와 표범도 이제 같이 살아가는 이런 아프리카의 초원 생태계였습니다. 그 다음에 아마존의 열대우림은 이제 기온이 높고 비가 많이 내린다. 이거 한 번씩 했던 건데 그냥 한번 복습해보는 거예요. 기온이 높고 비가 많이 내린다. 그러니까 이 속에서 이제 다양한 곤충과 조류, 그다음에 영장류라고 하면 인간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물론 인간도 뭐 있겠지만 인간을 말하는 게 아니라 약간 뭐 원숭이나 뭐 이런 애들, 침팬지 이런 애들이 여기 다 살고 있죠. 울창한 밀림이 특징인 거죠. 되게 울창해서 거의 그 아래 서 있으면 해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왜냐면 나무가 진짜 많거든요. 나무가 진짜 많아서 이제 그 속에 다양한 곤충과 조류, 영장류가 살고 있다. 여기는 되게 살기가 좋죠. 왜냐면 물이 부족할 이유가 없고 기온이 항상 따뜻하기 때문에 얼어 죽을 이유가 없죠. 약간 덥긴 하지만 뭐 더운 거는 뭐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특성 때문에 이제 얘네들이 되게 독성을 가진 애들이 많다고 했어요. 왜냐면 서로 경쟁해야 되니까 그죠? 그런 말을 했었고 이렇게 있다. 그래서 큰 부리새 이거 되게 유명한 새죠. 되게 귀여운 새. 그다음에 앵무새, 뭐 나비가 이렇게 화려합니다. 열대 생물들은 화려한 게 많아요. 왜냐면 그 열대에는 이제 울창한 밀림 속에 여러 열매 같은 것도 많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화려하고 그다음에 뭔가 그런 것도 있는 거죠. 경쟁이 심하니까 내가 이렇게 무서운 친구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 화려한 색으로 나를 위협하는 거죠. 그다음에 원숭이, 제규어, 그다음에 악어, 뭐 습지 같은 데 사는 애들, 그다음에 개미알기, 뭐 타마린? 이건 뭔가요? 그죠? 타마린? 처음 보는 건데 뭐 뭔가 포유류 같이 생겼네요. 그죠? 약간 큰 쥐 같은 느낌이네요. 자, 남극은 기온이 매우 낮고 그다음에 표면의 98%가 눈과 얼음으로 덮여 있다. 자, 상상이 잘 안 가죠. 그냥 우리는 보통 땅에서 사는데 이제 항상 눈과 얼음으로 덮여 있다. 그래서 이끼류 등 추위에 적응할 식물. 이끼는 가장 원시적인 식물이죠. 원시적인 식물입니다. 그래서 추위에 적응해서 얘네는 수분만 있으면 살아요. 춥든 덥든. 그래서 이제 뭐 눈과 얼음만 있으니까 수분은 항상 충분하죠. 그러니까 수분만 있으면 사는 이끼류나
지방층이 두껍게 발달한 펭귄, 바다 표범 등이 살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살고 있는 모습. 그다음에 사하라 사막은 기온차가 크고, 맞아요. 사막은 밤낮의 기온차가 큽니다. 그래서 왜 그런 것들 막 얘기하잖아요. 왜 이렇게 옷을 두껍게 입고 있어 사막에서, 뭐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밤낮의 기온차가 매우 크죠. 그다음에 강수량은 또 적습니다. 그래서 매우 건조하다. 그래서 모래고양이, 전갈, 도마뱀 등이 살고 있다. 뭐 영양도 있네요. 그죠? 그다음에 낙타. 자, 생물 다양성이 가장 높은 곳은 어디일까? 이거 이미 선생님이랑 한번 얘기해 본 적 있죠. 어디였죠? 열대우림이었다. 왜냐하면 고온 다습한 기후이기 때문에 생물이 살아가기 가장 좋다. 자, 학습지는 이제 학교 와서 직접 다음 주에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